안녕하세요, 모토의 박병호 기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승할 차는 기아의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기아 니로, 현대 아이오닉과 더불어서 기아의 친환경 전용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아 니로는 현재 하이브리드 모델과 전기차 모델 두 가지가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해보면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아 니로 2세대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니로 모델에는 1.6L 에키스 사이클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기존 1세대 니로에서 사용됐던 것과 동일한 파워트레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엔진 이름은 이제 스마트 스트림 G라고 이름이 또 바뀌기는 했지만은 대부분 동일한 구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 출력이나 최대 토크, 시스템 합산 출력 수치도 기존과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의 동력을 합산했을 때 최고 출력은 141마력이고요. 이 모터 출력은 32kW, 그러니까 42.5마력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력 성능은 여전히 준수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차거든요. 그러면서도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가 충분히 토크를 뒷받침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가솔린 엔진의 힘이 더해지다 보니까 소형차로서 크게 나쁘지 않은 수준의 그런 순발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이 패키징 자체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 덕분에 차가 그렇게 무겁다는 느낌도 거의 안 듭니다.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보통 이 통상의 소형차들, 그러니까 이제 뭐 C 세그먼트급에 해당하는 해치백들, 그런 차와 거의 비슷한 감각으로 이제 운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1세대 니로와도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2세대 니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느낌을 줍니다. 1세대보다는. 그러니까 1세대의 좋은 점은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2세대 들어서는 이런 이제 조작 계통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페달 응답성들, 그리고 이런 이제 서스펜션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 1세대에 비해서 훨씬 타이트하게 잘 이제 조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기존 1세대 니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느슨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뜻밖의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주행 감각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숙성과 승차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숙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 1세대 니로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 엔진에서 발생하는 이 소음이 생각보다 아주 작진 않습니다. 이 차의 차급이 거의 한 아반떼 내지는 뭐 르노 코리아의 뭐 XM3 정도, 그 정도 급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차의 차급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무난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차감은 꽤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기존 니로도 일상용 자동차로서는 뭐 충분한 수준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요 2세대 니로 같은 경우에는 이 서스펜션 세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니로는 약간씩 좀 느슨한 그런 느낌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지금 요 2세대 니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슨했던 느낌들이 거의 다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꽤 타이트해졌습니다. 연비도 여전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2세대 니로 같은 경우에는 공인 연비만 리터당 20km가 더 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차를 이제 인수를 받고 나서 그냥 거의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연비를 거의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냥 편한 대로 계속 주행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 연비가 17km, 그러니까 리터당 17km가 넘게 나옵니다. 진짜 이 차를 이제 막 테스트도 한답시고 막 몰아붙이기도 하고 막 그냥 촬영한답시고 또 이제 시동 건 채로 계속 세워놓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 모터가 생각보다 되게 자주 개입해요. 그런 덕분인지 몰라도 연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기아의 2세대 니로 하이브리드와 함께 해봤는데요. 자, 이 2세대 니로 하이브리드는 1세대 니로 하이브리드의 좋은 점들은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또 이제 1세대에서 다소 좀 아쉬웠던 부분들 있죠. 예를 들면 외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말끔하게 해결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단히 만족스러운 그런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1세대 니로 하이브리드도 정말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연비면 연비, 공간이면 공간, 그리고 사이즈도 너무 크지 않고 적당히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도심에서 운행하기도 굉장히 편했고, 근데 이 2세대 니로 하이브리드는 그 1세대 니로 하이브리드의 좋은 점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자동차의 기본기 있잖아요. 달리고 돌고 서는 이런 기본기도 상당히 향상이 되었고, 또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디자인도 미래지향적이고 아주 눈에 띄는 이런 스타일로 이제 변모를 한 덕분에
훨씬 더 만족스러운 그런 경험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항상 맨 마지막에 이제 단점을 한두 개씩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이 차는 사실 딱히 단점이란 거를 찝어내지는 못하겠어요. 네. 물론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요소들은 있습니다. 네. 먼저 시트 포지션. 지금 이 차가 사실 그렇게 높은 차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이제 설계적인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시보드가 굉장히 낮은데 이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다소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포인트로는 이제 다이얼식 변속기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다이얼식 변속기는 사실 이제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뭐 이 방식이 더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꽤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동차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